안녕하세요, 장인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이죠. 부동산 투자로 돈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못 번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좀 그런 건데 계속 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금리라는 게 뭐예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줘가지고 시중에 돈을 돌게 하죠.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데다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손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일부는 부동산이나 주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보다 임대 수익이 더 높은 상태에서는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임대 수익이 더 느끼는 게 낫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죠. 예. 그래서 부동산을 막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리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에 있는 돈이 다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금씩 소강 상태로 빠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돈은 쓰레기거든요. 즉 이자율이 임대 수익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자산 가치에 돈을 담가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돈을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돈을 은행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거지. 그러나 자산,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 이익을 본 거죠. 지금 몇 년 전부터 집값이 떨어진다 믿고 집을 안 사시고 전세 계속 살던 분들은 지금 어때요? 과연 행복합니까?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저금리 시대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화폐 가치가 추락했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자, 앞으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해서 집값이 다소 정체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는 그 핵심은 금리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안해동 하시면 안 돼요.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당신이 움직이면 그때 상투라는 겁니다. 굉장히 웃기는 게 많아요. 평상시에 부동산 공부 좀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좀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야, 부동산 그 집값 떨어질 건데 뭐하러 해. 집 하나만 있으면 됐지. 난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면 됐지.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러다가 막 몇 년 전 부동산 가치 막 뛰어. 계속 폭등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되지 않아? 정부에서 말이지 부동산 집값 안정시키다더니 믿지도 못하겠어. 이러다 계속 집값 오르고 난 이제 거지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당신이 지금 움직이면 상투가 돼요. 그래서 양떼 현상이 희생돼야 됩니다. 양떼들이 어떻게 걸어요? 앞 사람의 꼬리만 보고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놈이 어느 순간에 절벽에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양떼 현상이라고 해요. 또 폭탄 돌리기. 마지막에 폭탄 잡아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당신이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는 침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돼서 그럼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해야지 부동산 시장이 막 상승해서 과열할 때는 부동산 투자를 좀 잠시 자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대. 근데 저는 그거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 싼지를 알 수 있나? 또 언제 비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싼지 언제 비쌀지 모르는데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판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자기가 사면 오르고 자기가 사면 내리고 자기가 팔면 오른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러지 말고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영속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가치 투자를 하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영속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가치 투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을 키워온 다음에 해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약간 코미디 같은 얘기가 싸고 좋은 물건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주말만 되면 막 그냥 온 동네 뒤지고 다니고 복덕방을 다녀. 군기업소를 다니고. 근데 그거는 다리만 아프고 몸만 피곤하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부동산 유통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갖고 있다가 뜨내기 손님이 오는데 주겠습니까? 그럼 그런 물건은 누가 가져가느냐? VIP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좋은 물건은 전화 받고 사셔야 돼요. 힘들게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를 했다가 기다렸다가 전화 받고 사세요. 낚시터에 가서 하루 종일 낚시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주는 걸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낚시터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어떻게 대어를 낚습니까? 그거는 요행을 받으시는 거죠. 자, 지역 선정하고 물건 찾지 말고 울릉도라도 투자 수익 높은 물건을 찾아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아, 선생님, 저는 영등포가 좋아요. 저는 강남이 좋아요. 저는 용산이 좋아요. 아, 거기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건 다 알지, 누구나. 그런 다음에 와서 저 한 5억 있는데, 한 10억 있는데 물건 찾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지역은 물건도 잘 없지만, 있다 해도 비싸요. 그리고 거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차례가 잘 안 옵니다. 당신도 알고 남도 아는 지역은 투자 수익이 낮아요. 그렇게 낮다 그래도 자꾸 거기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투자 중요한 건 집가 상승률이에요. 울릉도는 어떻습니까? 독점은 어떻습니까? 내가 샀는데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남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샀는데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모르는 지역에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으려 생각은 안 하고 아는 데 중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도 물건도 잘 찾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투자보다는 오히려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정보만 내가 잘 입수해서 빨리 선점하면 큰 수익을 올립니다. 부동산 결국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찾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겁나서 뭐 안 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기가 아는 데만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릴게요.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면 옥 빠져요. 살 때 돈 벌어라. 오르면 보너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사도 여기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해가지고 사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아, 오르면 다행인데 안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하수일이 나는 투자법입니다. 원래 선수들은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믿질 않고요. 살 때 돈을 벌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억짜리인데 매도인이 못 모르고 9억에 파는 물건. 또 보기에는 8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치는 9억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물을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안목 있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원래 10억인데 8억에 팔면 우리가 살 때 2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살 때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살 때 돈을 버는 것은 옥석을 발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더욱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가의 안목을 좀 믿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안목도 자기가 못 믿는 거지. 근데 자기 눈은 낮고 전문가의 안목을 못 믿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비싼 거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말이죠. 사가지고 오르길 기다리는 거는 진짜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살 때 돈을 벌어야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살 때 돈 버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전문가는 살 때 돈을 봅니다. 그래서 살 때 돈을 버는 방법이 뭐냐면 재개발 가로택 정비사업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거를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구역 지정 전에 지정 확실한 걸 찾는 거예요. 아, 구역 지정 되겠어?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구역 지정이 확실한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지. 그런 걸 찾는 거죠. 도심의 땅 투자, 개발이 용이한 거, 가치를 엄청 올릴 수 있는 거. 그래서 허름한 건물, 새 건물보다는 혼땅, 오래된 땅, 리모델링 및 신축으로 부가가치가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거 의외로 간단해요. 근데 왜 못하냐? 이 간단한 걸 알면서도 실행을 못해서 그래. 자, 지금이라도 한번 실행할 생각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자로 큰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